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그 G20에서 디지털세 합의 임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등 과세 사정권에 들어왔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돈을 안 내는 게 더 이득인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좀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일단은 오늘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기구의 디지털세 합의안이 최종 추진되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국내 수출기업 다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주장이 제기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의 주요 내용 및 기업 영향 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는데, 여기서 나왔던 이슈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라는 거겠죠.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 체계이거든요. 과세 대상이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제조 기업까지 포함이 되면서 한국 수출 기업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 기업이라든지 제조 업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 율촌 미국 회계사는 이날 디지털세 도입 시 국내 기업 영향 발표에서 과세권 배분의 내용을 하고 있는 필라 1은 매출 27조 및 세전 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국내 기업이 2개 대상인데, 최저한 세율이 15%로 도입한다라는 필라 2의 경우 매출 기준은 1조 원 이상으로 낮기 때문에 다수의 국내 기업이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매출이 27조랑 1조. 일단은 김태정 기획재정부 과장이 필라 1 같은 경우, 필라 2 같은 경우의 기본 개념 이외에도 과세 연계점 기준으로도 또는 배분 총량 등 그 제도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최종 합의는 10월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일단은 좀 안심시켜주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투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얼마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죠. 필라 2 도입에 따라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은 감소하고 세제 이외의 경영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디지털세는 기존 국제 조세 체계의 기본 구조와 차이가 큰 만큼 최종화 확정 이후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화를 위해서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디지털세 부담을 스스로 계산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10월에 최종안 도출 이후 정부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용 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 등을 안내줄 필요는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세금을 더 내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기업은 따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악재로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악재로 반영이 될 때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조금 지켜보면서 10월까지는 한번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8개국 중에서 7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승인이 나왔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에서는 따로 승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중국에서 사교육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 이런 쪽에 조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이런 쪽은 국채 사업 같은 영향력을 조금 비치면서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던 SK 하이닉스의 몸집이 커지는 것을 반겨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외인들이 최근에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에서 물량이 조금 나왔습니다. 물론 연기금 물량이 투신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투신과 연기금 물량보다는 외인들의 물량이 주가를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더 크다, 그렇게 봐주신다라고 하면은 수급 체크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박스권 아래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은 요 언저리에서 정리를 시작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뭐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안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혹시라도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밀리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재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번 지지하는 거 보고 나서 돌리는 자리, 그런 라인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좀 공격적으로 본다, SK 하이닉스는 망할 리가 없다, 우리나라 반도체는 성장하면 성장했지 여기서 망하거나 다른 나라에 추월되면서 뭐 하위 예전에 뭐 일본 기업들처럼 그렇게 망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도전적으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 이 박스권에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 가능할 거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업종 지도라든지 종목 지도도 있을 거고요.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또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좀 유익 있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섹터군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도 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 다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던, 아니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인사말 남겨주시던, 일단 컨택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돼야지 보내드릴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친구 추가하시고 간단하게 저희한테 뭐 컨택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방송반에서 굉장히 좀 페이스 좋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일로 5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은 종목을 매매해서 몇 번을 매매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조금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좀 웃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7종목 정리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종목 손절이 나오긴 했으나 그래도 뭐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 어제 매수해서 오늘 매도, 이런 방식으로 회전율 최대한 빨리 돌려나가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